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 일반 교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는 이성재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이랑 함께 재밌는 기계 일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이 배워볼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계 가공의 개요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기계 가공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지난 시간 배우다가 이어서 배워야 할 그 밖의 재료의 종류와 용도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63페이지를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의 재료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먼저 그 밖의 재료의 종류로 첫 번째 등장하는 복합재료입니다. 자, 복합재료는 나오죠? 두 가지 이상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재료를 서로 결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기본 재료에다가 다른 하나를 섞은 겁니다. 그런데 읽어볼게요. 먼저 단일 재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성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얘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특성을 얘와 함께 하니까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되는 기지, 매트릭스라고 나와 있죠. 기지, 베이스 메탈입니다. 기지. 그것에다가 분산재 혹은 강화제라고 불립니다. 미소한 형상의 소재를 분산 작업을 시킨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화제 혹은 분산재라고 부릅니다. 이 분산재를 갖다가 이 기지에다가 분산을 시키면 요것만으로 얻을 수 없는 성질을 이거를 합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특성을. 그리하여서 이 복합재료는 기계 및 구조물 혹은 우주 항공 분야 등등등등등에 쓰이고 선박, 일반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복합재료가 일단 보편적인 특성이 강해요. 강인성이 좋아요. 강인성이 좋고 비교적 원재료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료보다 업그레이드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형상기억 합금입니다. 형상기억 합금.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게 들어봤을 거예요. 형상기억 합금. 뭔가 좀 형상을 기억해서 돌아온다는 느낌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합금은 고온의 상태에서 어떠한 형상을 자기 자신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고온에서의 상태를 기억했다가 상온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를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이 금속의 모양을 다른 형상으로 변형을 시켜서 그 상온에서는 변형된 모양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가열합니다. 다시 가열하면은 원래 고온까지 가열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을 하는 합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합금의 종류죠. 합금의 종류로는 니켈, 타이타늄 합금, 구리, 알루미늄, 니켈 합금, 그리고 구리, 징크는 아연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등이 있으며 이런 곳에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실 니켈, 타이타늄 합금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겠죠. 여기 그림 보면은
안경테 같은 경우도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하는 좋은 안경테도 있고, 인공위성의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쏘아 올려서 고온에 다다르게 해서 펼쳐지게끔 이런 성질을 원리를 갖다 이용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초전도 재료예요. 자, 초전도 재료도 여러분이 형상기업 합금만큼이나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페이지에 보이는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열차가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부상열차가 어떤 원리로 되느냐, 지금 보면은 이 레일에 열차가 떠 있는 거죠. 자력이 있어가지고 이 자력이 계속 이동을 시키면서 자력으로 인해서 이동을 시키면서 전류를 흐르게끔 해서 이 열차가 빠른 속도로 마찰 없이 슝 갈 수 있게, 마찰 없이 슝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 초전도 재료의 원리인데, 자, 보면 원래가 금속은 전류가 흐르면 저항이 있습니다. 금속 종류마다 다른데 Fe는 철이죠. 구리라는 철도 있고 알루미늄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열, 전도, 전기, 전도 등등이 있죠. 근데 물론 철도 열을 달구면 뜨거워집니다. 전기도 흘러요. 그렇지만 구리와 알루미늄 쪽이 열도 마찬가지고 전기 전도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빠르게 이게 더 열전도, 전기전도 성질은 이게 더 우수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일단은 철이든 구리든 알루미늄이든 전기저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속의 전기저항은 온도를 낮추면 감소를 하는데 절대온도, 즉 절대 0도 부근으로 냉각해도 마이너스 273도로 마이너스 273도C로 냉각하여도 고유의 전기저항 때문에 제로가 되진 않아요, 저항이. 그런데 어떤 종류의 금속은 일정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됩니다. 저온이겠죠. 저온에서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저항이 없으니까 여기서 100이라는 전류를 보내줬을 때 거의 뭐 99 이상에 가까운 전류가 도착하겠죠. 굉장히 효율적인 면으로 아주 좋은 금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초전도라고 불러요. 이 현상은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전도 재료에는 나이오뷴 티타늄 계합금, 그리고 나이오뷴 지르코늄 계합금, 나이오뷴 3의 팅, 이거 주석이에요. 합금. 그리고 이거 뭔가요? 이거는 바나듐인가? 바륨, 바나듐일 겁니다. 바나듐, 갈륨, 화합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밖의 재료와 용도에서 복합재, 형상 기억합금, 그리고 초전도 재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서 65페이지입니다. 기계가공으로 우리 넘어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 기계가공을 토탈 배우면서 쭉 이수를 해야 하는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기계가공의 개요입니다. 기계가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기계가공.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뿐 아니라 각종 모든 사용하는 부품들은 주로 기계가공으로 만들어진다. 모든 것이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방 안에 있겠지만 방 안에 보이는 시계든 책상, 그리고 여러분 보고 있는 모니터, 컴퓨터, 침대 등등 보면은 다 깎고 오리고 접고
붓고 굽 뿌리고 접합하고 붙이고 등등을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기계 가공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기계 가공이라는 겁니다. 주로 거의 100%죠. 자, 그래서 이 기계 가공이라는 것은 공작 기계를 사용하여, 이 공작 기계라는 것은 만드는 겁니다. 공작하는, 만드는, 무언가를 땡땡을 무언가를 만드는 기계를 말해요. 그래서 공작물을 요구하는 모양과 치수, 시계는 뭐 원형이면 원형, 초침, 분침, 시침은 뭐 이렇게 뾰족하게, 책상은 네모나고 다리가 있게, 그리고 책을 올려놓을 수 있고 뭐 무거운 거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로, 모니터 뭐 등등, 침대도 마찬가지고요. 요구하는 모양과 치수가 있고 그것대로 우리는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재료에 열이나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변형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제품을 만드는 모든 가공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계 가공법에는 지금 바로 나오는 건데, 재료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절삭 가공이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힘을 이용해서 하중을 가한다는 거. 하중은 곧 힘입니다. 힘을 가하여 모양을 변화시켜 성형하는 소성 가공법이 그 두 번째 기계 가공법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가공법이에요. 요 아래에 보이는 거는 뭐냐? 호브에 의한 기어 가공이라 하잖아요. 이게 가공, 그러니까 가공해주는 공구입니다. 가공 공구. 그리고 요게 공작물이에요. 즉, 이 공작물, 기어죠. 기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호브라고 하는 것을 쉥 돌려있고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기어 모양이 깎여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절삭 가공은 먼저 절삭 가공을 얘기해 주네요. 절삭 가공은 절삭 공구나 조금 전에 호브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바이트라고 하는 칼날이 있어요. 등등의 절삭 공구나 연삭 숫돌 등, 숫돌 많이 들어봤죠? 집에서 이제 부엌에서 엄마가 이렇게 칼 갈 때 이제 숫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숫돌 등의 공구와 그 기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칩의 형태로 제거한다는 표현을 했네요. 자, 칩은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쓸 때 불필요 없는 부분을 총칭합니다. 뭐 쓰레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뭐 이 칩을 모아가지고 녹여갖고 다시 공작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가공을 할 때에는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칩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소성 가공은 칩이 없어요. 왜? 구부리고 휘고 비틀고 하기 때문에 칩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이 소성 가공 비절삭 가공이라고도 불러요. 비절삭. 또한 이 절삭 가공, 비절삭 가공 뿐만 아니라 접합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접합 가공이라는 것은 용접, 많이 들어봤죠? 용접이나 접착제로 재료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접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합 가공법. 그리고 금속을 녹이거나 분말로 만들어 형틀에 넣은 뒤 하는 주조법. 이거는 여러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예시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찰흙 해가지고 찰흙 형틀이 이렇게 막 파여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찰흙이 있으면 아래를 꾹 눌러주면 여기 쭉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물론 찰흙에 열을 가한 건 아니지만 금속도 열을 가하면 찰흙처럼 이렇게 뭉글뭉글 이렇게 액상이 되잖아요. 그거에다가 이렇게 형틀에 넣으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조법입니다. 또한 같은 방식의 분말 야금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최신식 그 가공 방법이죠. 전기화학적 그리고 광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레이저 등등 공작물을 가공하는 전해, 방전, 초음파, 레이저 가공 등의 특수 가공도 이 기계 가공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공정이 거쳐져야 되죠. 많은 부품들이 결합이 돼야 되니까. 뭐 에어컨만 해도 뭐 에어컨 하우징, 내부 부품들, 뭐 외부, 그리고 필터 등등을 다 결합을 시켜서 맨 마지막으로 볼트로 다 쪼아지는 과정까지 정말 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가공하기 전에 이 기능, 목적, 모양, 크기를 고려하여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재료를 반드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등에 따라서 그 가공 방법을 선택해야 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밖의 재료의 종류와 온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기계 가공의 개요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자, 제시되는 두 가지 형성평가 문항을 여러분의 온라인 클래스 토론 과제 학습방에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페이지인 측정부터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